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3월달 이후로 유난히 현장에서 많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규 강의 기간 시작한 다음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때 보셨겠지만 제가 헛구역질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시장이 지금 그 정도예요. 3월달부터 호들갑을 떨었고 3월, 4월 제가 확인했고요. 체크, 데이터 언론. 5월, 6월이 지금 그 정도예요. 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꼴값 떨지 마라, 호들갑 떤다, 설레발 떤다고 하시겠지만 제 표정과 말투를 제 2년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조심스러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희망 고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이번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누구보다 직접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할 수가 없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요새 영상을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원활하게 찍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정규 강의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이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신데 접수 기간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기한이 딱딱 나눠져 있는데 요게 제가 원하는 건 미리 접수를 해놓으시고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번부터는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좋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2년 동안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면 강의가 올라가면 즉각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시장이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로 쭉 가면요 한번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그래프가요 시세가 한번 일어서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 정도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또 몇 달 있다 또 가고 몇 주 있다 또 가고 이러면은 그때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중개사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제가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중개사님들은 중개 경험, 사람을 다루는 경험이 저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저는 전국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제가 책으로 읽은 게 아니라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당장에 돈이 안 남아도 뭔가 남아요. 이거를 갖다 버려서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걸 나중에 끝까지 버티면은 끝까지 했을 때요 돈이 될 확률이 높은 영역이 부동산이라고 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제가 이미 경험한 게 꽤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다주택자 투자자가 없으면은 거래량이 살아날 수 없다. 이거 저 라이브 때도 많이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거든요. 시장이 여러분 2008년도에 시장 막 급락한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2008, 2009, 2010은 애매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잠실 입주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로 안 좋았어요. 특히 2010 넘어가면서 2011, 2012 요 구간 한 3년 정도 구간이 진짜 안 좋았고요. 2013부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의 아파트 회복하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세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 시세 반등한 거랑 다른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5년도예요. 근데 그때 옛날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다주택자 투자자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냐? 때를 잡았으니까. 지금보단 훨씬 덜했지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고 실수요자가 사고 이렇게 해도 거래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예전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없이 거래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기사를 낸 것 중에 찾아서 아파트 기준이에요. 그냥 다주택자 말고요. 그냥 다주택자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 빌라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거는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3주택자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체 비율 중에서 2%가 안 돼요. 소수예요. 물론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만 기사가 나오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실수요자나 새로 구입하는 뭔가 신규 진입자만 있어도 거래량이 일정 이상은 살아날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취득세 중과 종부세가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바꾼 사람은 일단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 없으면은 실제로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끔 있을 거예요. 특이한 사람들. 거의 늘지 않고 거꾸로 집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은 날라갔어요. 이게 뭐 종부세가 됐던 아니면 매도가 안 되던 전세가 안 나갔든 간에 대출이 이자가 올랐든 간에 다 날라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장은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다주택자들이 아웃한 게 아니고요. 날라갔고요. 나간 사람도 약간 있겠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은 거래량이 예전처럼 6천 건 이상으로 못 올라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경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 자, 지금 쉬쉬하고 있는 분들 보이시죠? 옛날에 둔촌주공 망한다, 악성미분양 날 거다, 금리가 아직 높아서 못 올라간다, 사람들의 집 살 돈이 없다, 다주택자가 던질 게 한참 남았다, 싹 다 틀린 얘기. 절대 얘기 안 하고 슬슬 약간씩 물 타듯이 포지션을 바꾸면서 뭐 집 살 시기가 이럴 때라는 둥, 언제는 온다는 둥, 지금은 뭐가 또 아니라는 둥, 뭐 후분양 제도가 남아있다는 둥, 물 타면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싹 다 틀렸고요. 예전에 이제 맞췄다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본인들한테 이득이 많으니까. 이번 하락할 때도 맞춘 거 아니잖아요. 왜들 이러세요? 전 알아요. 금리는 예전에 이때보다 금리가 높아도 사람들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때보다 금리가 낮아도 집을 안 산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왜 사는지가 중요한데 이때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장에서도 이 정도 기준금리 지금 3.5%면은 사람들의 집을 사는데 무리가 없어요. 다만 차이점은 이거예요. 0.5에서 3.5까지 7배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사람들은 아무튼 이 정도 금리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게 과거의 팩트예요. 이 정도로 많이 오른 다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길이 없죠. 별로 한 적이 없으니까. 이 정도의 금리 급등은 역사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정도 금리에서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는 과거의 팩트를 부정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금 매매가도 마찬가지고 일시적 반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시적 반등이라면은 옛날에도 그렇게 비슷해 보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공급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공급이 많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지켜져야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건데 지금 공급을 늘리려면은 전월세 공급자를 늘려야 돼요. 또는 늘려왔어야 돼요. 또는 신규 공급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상대성이에요. 뭐에 비해서 제일 많다, 몇 년 만에 제일 많다 말고 평균을 냈을 때 신규 공급이 많거나 전월세 공급 물량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신규 주택 공급 줄어들고 있거나 하기 어려운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요. 다주택자가 늘지 않는 이상 전월세 공급자가 늘 방법은 없다는 거는 이미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일시적 반등이라면은 반등 이후에 이게 가수요거나 가짜 수요거나 뭔가 자극을 받은 수요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는 건 팩트지만 공급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수요는 가수요가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월세는 내가 주냐 안 주냐가 아니에요. 줄 수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월세 2천만 원 낼 수 있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월세는 낼 수 없는 금액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로 실수요가 넘어오면서 전세가 약간씩 올라가면서 이게 더 넘어가면은 매매가에 영향을 줄 텐데 매매가는 어떻게 누를 수가 있냐? 매매가는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거나 급매가 많으면 돼요. 매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채팅 오셔가지고 아실에 지금 물건 쌓였다고 지금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남아 넘쳐가지고 집값 절대 못 올라간다고 했던 분들 또 하고 있죠.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매물이 7만 건이니 8만 건이니 이제 폭락할 일만 남았다면서요. 싹 다 틀렸죠.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의 주장이 맞을 리가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매가 가격을 떨어뜨려요. 자, 제가 집을 요새 지금 시세가 한 8억인데 9억에 내놨어요. 안 팔리죠. 근데 뭐요? 안 팔면 되잖아요. 전세로 놓거나 안 팔면 되잖아요.
월세로 놓거나 아니면 더 기다리거나. 이게 시세가 어떻게 내려가요?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시세가 8억인데 내가 너무 급해. 아니면 이걸 꼭 팔아야 돼. 아니면 나한테 팔면 무조건 이득이야. 그러면 7억, 6억, 5억 내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투자해본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날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주택자, 투자자예요. 다주택자 투자자는요,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급매 양성자예요. 시세를 밑으로 이제 내려뜨리고, 그리고 급매를 자꾸 출회시키고 담합에서 벗어나서 빨리 팔고 나가버리는 약간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한 사람인 동시에 급매를 공급하는 사람이 다주택자 투자자예요. 세금도 많이 내고 이자도 많이 내요. 물론 뭐 이제는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없으니까. 양성 안 될 거니까. 여러분 요새 정말 여러 채 사서 전세 놓고 싶으세요? 임차인분들 당할 자신 있으세요? 진짜 망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어차피 안 늘어날 거고,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싹 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어때요?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도 낮고, 금리 얘기도 틀렸고, 다주택자 얘기도 틀렸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론으로 따지면, 아니 금리 급등발 그거 말고요, 이론으로 따지면 제가 맞지 않나요?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인정할 것들은 다 인정을 했잖아요. 이론으로 따지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제가 맞지 않아요? 그럼 아직 안 맞아 보이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데이터가 나오고 언론이 곧 얘기해 줄 겁니다. 저는 이미 현장에서 지금 오늘도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에너지와 시간을 쓰시는 그만큼 전 밖에서 그 이상으로 시장을 보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맞을까요?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아니에요. 곧 변화를 보실 거고 들으실 거고 그 이후엔 체감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힘내시고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